네, 지금부터는 검찰의 쿠팡 무혐의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지휘부를 수사 의뢰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저희가 수사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올린 겁니다. 수사의 핵심 증거인 쿠팡의 내부 지침서가 대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먼저 김휘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도록 취업규칙을 바꿨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게 된 일용직들이 잇따라 쿠팡을 고발했고 지난해 9월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내부 지침서를 확보했습니다. 일용직들에게 퇴직금과 근로기간 단절에 대해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이의 제기할 때만 개별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놓고 적절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노동청은 이 지침서를 근거로 바뀐 취업규칙을 무효로 결론내고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3월 6일 전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뒤집은 1차 수사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1차 보고서엔 노동청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부 지침서에 대해 거론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의 핵심 증거가 누락된 겁니다. 대신 취업규칙은 보충적 효력에 불과하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됐다고 적혔습니다. 바뀐 취업규칙이 문제없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주지 않았으니 혐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한 달여 뒤인 4월 22일 대검찰청에 보낸 2차 수사 보고서에도 쿠팡의 내부 지침서에 대한 판단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기소 의견의 핵심 증거가 검찰 수사 보고서에선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담당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냈다며 취업규칙 관련 내용은 부장검사 개인 의견서로 대검찰청에 보냈으니 누락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이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부천지청 지휘부와 담당 부장검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지휘부는 담당 부장검사에게 취업규칙이 무효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장검사가 누락해선 안 된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휘부는 억지 부리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김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건이 송치되고 얼마 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쿠팡 주임검사를 불렀습니다. 주임검사는 부장검사에게 엄지청장이 직접 불러 사건 검토 방향을 알려줬는데 쿠팡은 무혐의였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3월 6일 부천지청의 2인자 김모 차장검사는 1차 수사보고서에 대한 지청장의 지시를 메신저로 전달합니다. 청장님께서 취업규칙 무효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신다며 괜한 분란 소지와 민사재판에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냈습니다. 고용노동청 기소 의견의 핵심 근거였던 취업규칙 무효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말도록 엄지청장이 지시했던 겁니다. 이에 부장검사는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에게 취업규칙 무효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휘부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부장검사는 지청장에게 주말 내내 잠도 못 잤다며 충정의 마음으로 절차를 상의하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한 달여간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4월 18일 2차 대검 보고서에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부장검사는 차장검사에게 여전히 핵심 증거가 누락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논리도 안 맞고 억지 부리는 것 같다고 나무라는 듯 말합니다. 열흘 뒤 쿠팡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가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과 그리고 검찰의 기소 독점이 이런 문제를 낳고 민생을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엄지청장은 JTBC에 민사로 판단될 쟁점을 형사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지시였다며 노동청이 제시한 대법 판례는 검토 결과 쿠팡 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네, 검찰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쿠팡의 퇴직금 규정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명 로펌 8곳이 만장일치로 위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어느 곳에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쿠팡 사건 수사 지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 잘못 수사하면은 쿠팡에 면죄부를 주는 거고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 추후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정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고용부는 뒤늦게 국내 유명 로펌 8곳에 법률 자문을 맡겼습니다. 쿠팡은 기존엔 퇴직금 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단순히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선 계속 근로기간을 아예 근무 1일차로 리셋시켰습니다. 자문 결과 로펌 8곳 모두 새 규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 퇴직급여법보다 불리한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 퇴직금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되고 그간의 대법원 판결, 행정 해석과도 크게 어긋난다는 겁니다. 일이 끊길 때마다 계속 근로기간이 리셋되면 회사가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등 악용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부 자문 결과는 검찰은 물론 쿠팡을 수사하고 있던 노동청에도 전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문제가 된 취업규칙 변경안을 승인해준 곳도 노동부였습니다. 노동청의 기소 의견을 뒤집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뿐 아니라 피해를 바로잡아야 할 고용부 대처도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자문 결과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죠. 김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그런데 부천지청 지휘부가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해온 부장검사를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초 대검찰청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까지 했습니다. 이 대검은 이 부장검사를 상대로 지난해 9월 고용노동청에 쿠팡 압수수색 영장을 부장 정결로 한 이유가 뭐냐, 지청장 승인을 받지 않고 대검찰청의 쿠팡 수사에 대한 의견을 낸 이유가 뭐냐 등을 추궁했다고 합니다. 예. 이 취업규칙과 관련해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서가 쿠팡 압수수색에서 발견이 됐고 이를 누락한 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청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을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대검은 왜 이런 감찰을 했는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미준 당시 지청장은 JTBC에 자신이 감찰 의뢰를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천지청장의 핵심적인 부분을 빼도록 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 이유가 취재가 됐습니까? 네, 먼저 이 부천지청의 2인자 김 차장검사가 보낸 메신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사재판에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고용노동청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법적 판단을 해서 기소 의견 송치를 한 걸 수사를 맡은 검찰이 민사재판이 진행이 될 테니 진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더 세심한 형사법적 판단을 하기보다 민사로 그 판단을 미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은 노동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게 위법하다는 여러 자문을 받았고 모든 법 전문가가 같은 의견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고용노동부가 로펌 8곳의 자문을 구한 결과 전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는 형사 판례를 부천지청 지휘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소 의견 송치를 한 고용노동청과 담당 부장검사와 이 형사 판례 8곳의 로펌까지 모두가 법적 문제가 있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엄 전 지청장은 해당 형사 판례는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저희에게 밝혔습니다. 예. 쿠팡에 정관이 많다. 특히 대통령실과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김앤장 정관 변호사도 선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 인사들을 쿠팡에서 많이 스카웃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 임원도 대거 포진돼 있고요. 전관이 있는 김앤장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다만 아직까진 이것으로 인해 부천지청 지휘부가 이 같은 판단을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엄 전 지청장은 쿠팡과 관련해선 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쿠팡 봐주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산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과잉 수사 의혹을 받는 요주의 인물 어미준이가 월요일에 국회에 끌려 나온 이유는 과잉 수사의 정반대 부실 수사로 나왔습니다. 예.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인데요. 고용노동청에서
이거 기소하라고 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장판사가 이건 기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청 어미준 지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장검사가 이 엄희준이 얘 진짜 문제 많다고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엄희준이가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희준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엄청난 물증이 나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현직 부장검사가 증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증인과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가요? 아닌가요? 허위 사실에 기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증인 이런 거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입니다. 지금 위증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사건 당일날 주임검사를 따로 청장실로 불러서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서 보내게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임검사를 부른 적은 있는데요. 네.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무혐의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주임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왜 주임검사 의견 듣고 무혐의 하도록 했어요? 부장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임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증거관계를 듣고 싶어서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검사에게 증거관계를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게 마찬가지로 대검 감찰 결과 허위로 확인이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그럼요. 예. 자, 처벌 받겠다 했지. 네네. 자, 엄희준 처벌 가자. 엄희준은 주임 검사를 불러서 의견만 들었지 무혐의 지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예. 분명히. 그런데 주임 검사가 부장 검사에게 당시에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때 당시 신모 검사가 부장 검사에게 신모 검사가 주임 검사입니다. 주임 검사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부장님, 신땡땡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께서 엄희준입니다.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자,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 이거는 구약식, 약식으로 이제 처리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자, 쿠팡, 무혐의 딱 나오지. 와. 김포한방병원 무혐의 대우조선 대표이사 보고부문 검토 요 정도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완벽한 위증 아니야? 야, 완벽한 위증 아니야? 아니, 엄희준이가 또 아까 부장을 패싱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주임검사라서 주임검사 불렀다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 이 주임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얼마 안 됐던 검사야. 다 거짓말이네. 보름 정도 됐습니다. 사건 배당받은 지 그 주인공 제일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와,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죠. 딱 결론을 다 그러니까요. 지청장이 시켰네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뭐 좀 아니 통상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을 그냥 내준 거잖아요. 네. 쿠팡은 무혐의, 네. 노는 구약식 이렇게 안 해 기본적으로 통상. 말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지가 검사하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임 검사인데 뭐 청장이 불러갖고 야 이거는 구약식하고 이거는 무혐의하고 그러면 기록 던지면서 야 네가 해라 그러겠다 씨. 네가 주임 검사해라 그러면. 이거는 완전 뭐 쫄로 봐도 유분수지. 자기 기록도 안 본 기록을 안 봤다며 자기 말로. 그래서 기록을 잘 아는 주임 검사를 불렀다며. 그렇죠. 그러면
기록이나 증거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내죠? 어. 보지도 않았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네. 어?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해. 저는 근데 어미준 지청장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청탁받아서 많이 직권남용적인 지시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고 이게 통하니까 이번에도 불러다가 하나하나 불러주면 야 이거는 불기소, 이거는 기소, 이거는 약식 이렇게 쭉 불러주고 정답을 불러준 건데 이게 뭐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장검사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이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을 했는데 네. 너무 이 용기가 가상하고 대단합니다. 네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이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 내부에서 완전 왕따되겠죠. 왕따되고 네.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진 검사한테는 좀 박수를 쳐주고 싶고 우리가 좀 네.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저 어미준이가 예. 이 어미준은 사람 잡아넣는 게 이 사람 특기예요. 근데 왜 쿠팡을 봐주려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묘한 게요. 예. 쿠팡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하고 엄청나게 인적 교류가 많았더만. 아, 또 그 사이에 아. 커넥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태 전 쿠팡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 비서관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은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 그리고 법률비서관으로 옮깁니다. 김수혜 전 쿠팡 홍보실장은 총리비서실 공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게 도대체 쿠팡이 정부 조직인가? 근데 그 중에 이영상 전 비서관은 저도 잘 아는데 아는 분이에요? 예, 검사 출신이에요. 아 검사 출신이야 또.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잘 아는 사이일 거야. 왜냐면 이영상 검사가 그때 법무부 국제법무과에도 근무를 했고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쿠팡의 그 창업자가 재미교포 출신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국적도 미국으로 되어 있고 네. 이제 미국 교포인 분인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쿠팡의 모든 회의를 영어로 진행한대. 근데 이영상 비서관이 내가 아는 한 검사 출신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쿠팡에 갔었던 것 같아. 네. 근데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간 경위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영상 검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같이 근무한 적도 있을까 아마. 예. 그러다 보니 그건지 아니면 근데 쿠팡 출신들이 많이 갔네 지금 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일부만 소개해드린 뭐야, 이게. 겁니다.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수처에서 아마 수사를 좀 하게 될 텐데 뭐 직무감찰이나 이건 별개로 하지만요. 결국에는 그 어미준 청장 스스로의 의견이라기보다 네. 윗선에서 이거는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손들이 네.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거 수사를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미준은 진짜 찐윤 검사입니다. 윤석열 사단이죠. 예,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 추윤 갈등이 아주 심각할 때도 추미애 장관에게 이 어미준만큼은 좀 챙겨달라고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완전 핵심이죠. 핵심. 완전 찐찐찐찐. 내가 보기엔 이 쿠팡 사건에 이제 재배당 받은 다시 배당 받은 당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주인 검사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예감했던 것 같아. 통상 이렇게 메신저로 보내지 않아요. 일부러 증거를 남기려고 남긴 거야 이거. 그렇게 명백하게 보세요. 남긴 거야. 이거 쿠팡 무혐의 모는 구약식 한 게 주인 검사 내 결정이 아니다라는 걸 남겨놓은 것 같아요. 통상 이렇게 메신저로 특히 사건 처분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남겨놓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나름 소극적인 저항을 한 그렇지 거네요. 소극적인 저항이지. 네, 여기서 네. 적극적인 저항을 했으면 청장하고 한판 붙었어야 되는데. 네가 수사해라 이러면서. 그렇지. 네가 해라. 네가 약식을 하든 무혐의를 하든 네가 해라 그러고 기록 던지고 나왔으면 적극적인 저항을 한 건데 이거는 소극적으로 남겨놓은 거야. 기록이라도 하자. 근데 결국은 그게 지금에 와서는 또 하나의 증거가 또 되는 예, 거니까 예. 잘 예. 남겨놓은 거죠. 그건. 네. 근데 이 부장 검사도
아마 참다 못 해가지고 진정서를 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본인을 완전 패싱 당했잖아. 그 얼마나 그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네. 자, 지금 쭉 이야기한 걸 보면 대한민국 검찰 개혁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미준 얘기 많이 다뤘거든요. 요거는 우리 그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님이 짧게 이 어미준한테 그냥 홍군형 한 번만 내주고 갔으면 좋겠어. 나 정말 얘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아니, 저는. 그 어미준 나왔을 때 그 관봉건 띠지 그 입법 청문회여가지고 네. 어미준에 대해서 좀 조명을 못했어요 저희가. 아니 두 분이 많이 하셨어요. 네. 두 분이 좀 더 했었어야 됐어요. 두 분이 하셨잖아. 네. 어미준 과거에 이제 한명수 예. 그 전 총리 수사를 한 담당 검사이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진술교육. 재소자들 진술 세미나 네. 관련해서 그 임은정 그 검사가 그 모해위증과 관련해서 이미 어미준에 대해서 수사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검사인데 이번에 또 부천지청장을 하면서 쿠팡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 미직급 관련해서 그건 또 덮어. 멀쩡하게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을 좀 이따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무혐의한 과정이 석연치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했던 그 증언들이 사실상 위증으로 볼 위증 수 아닙니까? 있는 그런 증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어미준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똑 예. 떨어지는 위증 같은데 저는 이게 그 참 그걸로 처벌하기 쉽지 않은가 봐요. 아닙니다. 이제 국감에서 추가로 더 이제 따져볼 거고요. 사실 그날 그래서 저나 박은정 의원님이나 위증을 유도한 거죠. 예, 그 뭐라고 얘기한지 한번 충분히 들어보자. 맞아. 네, 사실은 그게 허위라는 것들에 대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위증할 기회를 준 거죠. 맞습니다. 말 많이 해라. 네, 그랬던 것이고요. 아, 좋았어요. 그다음에 그 검찰 개혁하면 이제 보수 쪽에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저거 정치인들 자기들 수사 안 받으려고 저 검찰 개혁 얘기하는 거다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 어미준 사건 보십시오. 검찰 개혁은 민생 문제예요. 민생이야. 이게 기득권들끼리 자기들끼리 손 딱 잡고서 그렇지. 그 최천병의 검찰을 두고서 기득권 보호하는데 악용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민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하는데 검찰이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러니 이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민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민생 문제예요. 검찰 예. 개혁. 맞네요. 네. 그 사건 부장검사가 어미준 지청장 그다음에 차장검사를 수사 의뢰를 해놨어요. 맞아요. 제가 검사 24년 하면서 부장검사가 그 상관을 저렇게 수사 의뢰하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그 검찰 개혁하고 너무 맞물려 있는 게 뭐냐 하면 노동청이라는 전문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왔어요. 네, 기소 그러면 의견으로. 검사는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자기들이 뭘 뚱땅뚱땅 뭘 해가지고 무혐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뭘 주면은 이것을 석연치 않게 그 보안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명분을 가지고 무혐의를 해도 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저렇게.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보안 수사마저도 네. 이게 보안 수사의 문제예요. 검찰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무혐의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과 아주 맞물려 있다. 이것은 민생 범죄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려요. 이 어미준이가 이 쿠팡을 만약에 덮었다면 왜 덮었나?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이 대통령실하고 쿠팡하고 인적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더만요. 혹시 그 있나요? 예, 그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인적 교류가 엄청나게 일어났어. 부사장은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으로 가고 법무 담당 부사장은 법률 비서관으로 가고 홍보실장은 총리 비서실의 공보실장으로 가고 와. 저 이영상이가 저 검사 출신이라면서요. 네, 그래요? 저희 동기 검사예요. 네. 동기 문제가. 죄송합니다. 약간 사과드리겠습니다. 억울해하시다가 와, 나 이거 속상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또 쿠팡으로도 사진, 갔어요. 잠깐만요. 네. 사진이 바뀌었어요? 사진이 바뀌었어요? 사진에 좀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네. 네, 그거 있으면 안 돼, 그런 거.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뭔가 그런 쿠팡 봐주기 한 거 아니야?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저는 네. 저 부분이. 근데 지금 부장검사가 수사 의뢰한 대목도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뭔가 그러면 왜 그 지휘부에서 이것을
멀쩡히 그 기소하면 되는 사건을 무혐의를 했는지 그 내막이 궁금하다는 게 수사 의뢰의 기본이 그 지금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돼서도 어미준에 대해서 저는 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 사진 요거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사진 올려주세요. 예, 아까 그 자료 사진 올려주세요. 네. 요거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네. 거는 김영태와 이영상이 바뀐 거죠? 예, 두 사람이 얼굴이 바뀌었다는 얼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저 그 동기분 얼굴이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많이 늙었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바뀌었답니다. 바뀐 겁니다. 조금 더 통통했거든요. 예, 바뀌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더 지적하면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하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또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수사는 기소하라는 의견이었는데 기소를 안 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권한이다라는 매우 거 크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보완책도 지금 검찰 개혁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필요해서 검찰청 폐지하고 기재부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본회의에 지금 올려져 있고요. 잠시 후에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필리버스터 때문에 표결을 못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거 표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노만석이가 아주 또 신랄하게 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만석 저희 동기입니다. 몇 기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네, 진짜. 29기 동기입니다. 예. 얘네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게 노만석이 그 검찰총장 직무대 입장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계속 헌법 운운하는 게 헌법 89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헌법 89조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 합참의장, 요거 검찰총장. 저기 이제 검찰총장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헌법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검찰청은 헌법 기관인데 법률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야. 야 그렇게 따지면 여기 봐봐. 국영기업도 그럼 헌법 기관이냐 이놈들아? 국립대학교도 헌법 기관이야 이놈들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 꼼짝 말하죠. 그렇죠. 일단 헌법에 검찰청은 없죠. 이제 검찰청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마침 오늘 또 이게 검찰청 명칭 변경의 위헌 관련 논의조사가 국회 입법조사처 있었어요? 브리핑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네네. 여기에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문제 없다, 위헌 아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헌법 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행정각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다 법률로 하도록 하는 입법 재량이죠. 그래서 입법부에서 오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입법 재량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선택,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헌법에 그 주요한 직무 권한이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헌법기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검찰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 그냥 자아 비대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검사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 중요한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검찰총장 대행이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 법사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개혁 입법에 어떻게 제대로 이 순응하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겠는지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더 이상 이 개혁의 대상이지 상의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면서 개혁 대상하고 상의해서는 안 된다. 그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총리실에 검사를 10명을 보내가지고 이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맞지가 않다. 총리실에 검사 파견을 10명이나 보낸 역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을 하고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이 개혁에 제대로 발맞춰서 수행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네.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노만석이는 그냥 법무부 외청의 공무원인데 야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개혁에 대놓고 반발한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건 정치행위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은 정치 검찰이고 정치 집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해체를 하는 겁니다. 네. 고쳐쓰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치화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행정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인식도. 그렇기 때문에 해체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네. 야 검사들은 이번에 그 최재현이 박상용이 이런 애들 저보다 어린 애들인데 아주 그 노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거만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검사들이 한 번도 질문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거든요. 네. 질문을 할 줄만 알았지 누군가로부터 추궁당하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못 견디는 거 같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들이. 못 견디더라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그런 거만함이 나온 건데 국민들께서 와 저래서 검찰 개혁해야 되는구나. 전 진짜 놀랐어요. 다들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